신용카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잖아요. 비자. 근데 이 비자가 카드 없는 결제, 그것도 계좌이체로 정기결제 시장을 아예 새로 설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움직임이죠. 어찌 보면 자기 사업의 근간을 좀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정기결제라는 아주 익숙한 주제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해요. 근데 관점은 전혀 새로운. 네,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요. 단순히 매달 내는 그 구독료, 공과금, 대출 상환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 모든 게 사실은 꽤 낡고 불편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은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결제가 실패해서 연체 물자 받기 전까지는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acquired.com이랑 비자가 손잡고 선보인 A2A, 그러니까 계좌와 계좌를 직접 잇는 새로운 정기결제 방식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는 도대체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비자 A2A와 VIP라는 기술이 어떻게 그 판을 바꾸려 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요. 네,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대출, 보험, 통신비, 넷플릭스까지 사실상 이제 정기결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의 필수죠. 근데 왜 아직도 결제는 실패하고 기업들은 돈을 늦게 받고 우리는 가끔씩 불쾌한 경험을 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의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아주 오래된 방식인 자동이체, 즉 디렉트 데빗입니다. 아, 은행 앱에서 계좌번호 넣고 동의 누르는 바로 그거요?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수수료가 저렴해서 선호하는 방식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느리고 캄캄하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며칠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며칠 단위요? 네. 그래서 기업은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도 실제로 그 돈이 성공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아, 그래서 가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며칠 뒤에 미납 문자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실시간으로 몰랐던 거죠. 기업은 며칠 지나서야 결제 실패했네 하고 알게 되는 거고요. 이건 정말 비효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한 축인 카드 정기 결제는 어떤가요? 이게 훨씬 더 보편적인 것 같은데요? 훨씬 익숙하고 빠르죠. 근데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두통을 유발해요. 어떤 두통이죠?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 카드라는 그 실물에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드가 만료되거나 훼손되거나. 아, 분실해서 재발급 받는 경우? 그렇죠. 재발급 받으면 어떻게 되죠? 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그 카드에 연결된 모든 구독 서비스, 통신사, 보험사 사이트에 일일이 다 들어가서 결제 정보를 바꿔줘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한두 개라도 놓치면 바로 서비스 끊기는 거고요. 저도 예전에 헬스장 구독 연장을 깜빡해서 운동하러 갔다가 문 앞에서 좀 민망했던 경험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쁜 고객 경험이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큰 문제인 게 고객이 일부러 구독을 취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잊어버린 거죠. 네, 단지 카드 정보 변경을 잊었을 뿐인데 고객을 잃게 되는 비자발적 이탈이 발생하니까요. 게다가 카드 수수료는 자동이체보다 훨씬 비싸고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이네요. 맞습니다. 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든 카드를 바꿨든 기존 시스템은 그런 상황을 전혀 미리 알지 못하고 일단 결제를 시도하고 보는 거니까요. 네, 실패가 예정된 시도를 계속 반복하는 셈이죠. 그리고 그 실패를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사회적 비용이 다 낭비인 거고요. 바로 이 지긋지긋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자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거군요. 네, 비자 A2A, 어카운트 투 어카운트 결제입니다. 카드 회사가 카드 없는 결제망을 직접 만든다니 이것 약간 자기 부정 아닌가요? 하하,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위자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이요? 우리는 카드 회사가 아니라 돈이 오가는 모든 길을 관리하는 인프라 회사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아, 위자 A2A는 말 그대로 위사가 직접 규칙을 만들고 관리하는 계좌 간 직거래 네트워크예요. 은행 계좌랑 기업 계좌를 잇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위사가 직접 만든 셈이죠. 그냥 일반적인 계좌이체랑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고속도로의 핵심 엔진이 바로 VRP, 가변적 정기결제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VRP, 즉 Variable Recurring Payments가 이 새로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작동 방식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당신이 특정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은행 앱을 통해서 딱 한 번만 동의하면 됩니다. 기존 자동이체 동의랑 뭐가 다른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와요. 기존 동의가 그냥 앞으로 내 계좌에서 돈 빼가세요라는 백지수표에 가까웠다면 그렇죠. VRP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칙을 당신이 직접 설정해요. 제가 직접요? 네. 예를 들어 A통신사에서 매달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앞으로 24개월 동안만 출금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요. 와, 이건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금액의 상한선, 결제 주기, 그리고 이 동의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제가 직접 설정한다고요. 맞습니다. 묻지마 동의가 아니라 조건부 허락에 가까운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네요. 네. 고객의 동의 자체를 파일처럼 저장해서 관리하는 Mandate on File 방식으로요. 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카드 on File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럼 한번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이 설정된 조건 안에서 실시간으로 대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군요. 맞아요. 당신의 카드 정보나 민감한 계좌 정보 없이도요. 그런데 이게 영국의 실시간 정산 시스템인 Faster Payments를 기반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 기술이 이미 있는데 위자는 여기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Faster Payments는 그저 기술적인 기반, 그러니까 KTX가 달리는 선로. 아, 선로. 네. 근데 선로만 있다고 해서 안전한 열차 시스템이 운영되진 않잖아요. 신호등도 있어야 하고 관제탑도 있어야 하고. 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규정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신뢰와 규칙의 문제인 거죠. 돈이 오가는 문제에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지, 금융사기는 어떻게 막을지, 이런 사회적 합의와 규칙이 필요하죠. 비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네. 비사는 바로 그 선로 위에 신호등, 관제탑, 보험 같은 거버넌스 레이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을 모두가 믿고 쓸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역할이죠. 그렇군요. 기술이라는 뼈대 위에 신뢰하는 살을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서비스로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저 이론이나 계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워요. 네, 바로 그게 중요해요. 2025년 11월 영국에서 비자가 에너지 회사인 유틸리타 그리고 크루뱅크 등과 손잡고 최초로 상업용 BRP 실거래에 성공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이제 영국의 일부 가정에서는 매달 내는 에너지 요금을 이 새로운 방식으로 실제로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카이어드컴 같은 결제 인프라 기업의 역할이 궁금해져요. 비사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았다면 어카이어드컴 같은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주 적절한 질문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자 A2A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해서 기존에 쓰던 카드 결제나 자동이체 도로를 갑자기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고객에게 이제부터 무조건 A2A만 쓰세요 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어카이어드컴 같은 회사가 멀티레일 플랫폼을 제공해요. 멀티레일 플랫폼이요? 네, 자신들의 플랫폼 하나에 위자 A2A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기존의 카드 결제, 자동이체, 오픈뱅킹 같은 국도와 지방도를 모두 연결해 두는 거죠. 일종의 교통허브를 만드는 겁니다. 아하, 그럼 기업은 Acquired 고에 쓴 플랫폼 하나만 도입하면 고객의 특성이나 결제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빠르고 성공률 높은 길로 안내해 주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비밀 무기가 바로 자금 확인 기능이에요. 자금 확인이요? 네, Confirmation of Funds. 이건 결제 실패라는 낡은 개념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결제를 시도하기 전에 고객의 은행 계좌에 돈이 충분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럼 잔액이 부족하면 아예 결제를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실패할 게 뻔한 시도를 안 하니까 기존 정기 결제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결제 실패율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네요. 네, 실패한 결제를 처리하는 데 들어갔던 모든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쁜 고객 경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이게 바로 Acquired 콤마킨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는 진짜 부가가치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여러 결제 수단을 모아놓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결제를 가장 높은 성공률로 이끌어내는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에요. 첫째, 실시간성입니다. 실시간성. 네, 결제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즉시 알 수 있어요. 며칠씩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둘째는 즉시 정산이고요. 돈이 바로 들어온다. 그렇죠. 고객에게서 돈을 받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회사 계좌에 돈이 꽂혀요. 현금 흐름이 극적으로 개선되죠. 연체 고객을 관리하는 비용도 확 줄겠네요. 실패 문자 보내고 전화 걸고 다시 결제 시도하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다 돈이고 감정 소모잖아요. 맞아요.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가 사라지면서 비용이 모두 절감돼요. 심지어 고객이 연락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고객님 잔액이 부족한 것 같으니 충전 후 결제 부탁드립니다 하고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도 있게 되고요. 고객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통제권이네요. 단연코 통제권과 투명성의 가장 큰 변화예요. 기존 다동이체는 한번 동의하고 나면 내 지갑이 다른 사람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불안할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언제 얼마가 빠져나갈지. 근데 VRP던 이 회사에는 이 목적을 위해 최대 얼마까지만, 언제까지만 결제를 허용한다는 규칙을 당신이 직접 쥐고 있는 거죠. 내 돈의 흐름을 내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겪었던 헬스장 사건처럼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재발급 받을 때마다 수십 개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결제 정보를 바꿀 필요도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디지털 시대에 큰 해방이 될 것 같아요. 결제는 당신의 계좌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갑 속 플라스틱 카드의 물리적인 상태와는 완전히 무관해져요. 진정한 의미의 자동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비사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위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카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카드, 토큰화 기술, 오픈뱅킹,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A2A까지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결제 운용체제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아, 결제 OS,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OS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위사도 자신들이 만든 결제 OS 위에서 카드든 계좌이체든 다양한 결제 수단들이 돌아가게 만들려는 전략인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떤 결제 수단이 대세가 될지는 비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밑에 깔려있는 규칙과 신뢰의 레이어, 즉 OS를 누가 장악하느냐는 점이죠. 비사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구독 서비스나 에너지 요금은 물론이고 보험료나 대출 상환금, 공과금, 세금 납부까지 거의 모든 정기결제 영역에 적용될 수 있겠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돈이 오가는 모든 곳에 적용 가능해요. 특히 매달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통신요금 같은 변동적인 결제에서 아주 강력한 솔루션이 될 수 있죠. 사실상 카드가 필요 없는 정기결제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자 A2A는 단순히 새로운 결제 옵션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 결제의 표준 자체를 다시 쓰려는 거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라는 두 가지 낡은 축을 대체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당신의 정기적인 지출에 대한 통제권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진다면 구독 서비스나 금융 상품을 소비하는 당신의 방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유연하게 우리 금융 생활을 설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